유전자가 Y 염색체에 있을 경우에는 형질이 남자한테만 나타나요. 당연하죠. 여자는 뭐가 없으니까? Y가 아예 없으니까. 자, 그러면 X 염색체에 있을 때는 왜 남녀가 다르게 일어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이 어머니 쪽이에요. 이쪽이 아버지 쪽이고요.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여성이에요. 첫째 아이가 XX 여성입니다. 둘째 아이가 XY 남성이에요. 자, 이때 적록생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적록생명은요, 성염색체 유전이고요. 우성 유전이에요. 자, 일단 위치가 어디에 있다?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 그 다음 정록생명 유전자랑 정상 유전자는 서로 무슨 유전자 관계겠어요? 대립 유전자 관계입니다. 상동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 관계예요. 그런데 정상이랑 정록생명이랑 만나면 누가 이겨요? 정록생명이 이겨서 우리에게 보이는 표현형, 즉 그 사람은 정록생명이다 아니다? 정록생명인 거예요. 자, 이 부모의 23번째 염색체인 성염색체를 살펴봅니다. 얘는 연진이에요. 얘는 재준이에요. 재준이 정록생명이에요, 아니에요? 네, 더글로리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주 쌍놈을 시켜드립니다. 이거 불륜이에요, 불륜. 연진이라는 애는 악녀예요, 악녀. 희대의 나쁜 년입니다. 얘는 정상이에요. 얘는 정상입니다. 성염색체 우성인 질환인데 정상이래요. 그러면 X염색체에 정록생명 유전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생명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날 거예요. 근데 정록생명이 없다네요? 그럼 둘 다 어떤 X라는 거예요? 정록생명 유전자가 없는, 즉 정상 유전자밖에 없는 X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염색체의 실체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왜 S기 다 거치고 보이니까, 그죠? 분열할 때 S기 다 거치고 보였을 때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이 연진이의 X예요. X의 어떤 자리에, 그 더글로리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어떤 남자 어떤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쁜 년놈이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연진이 X에 정상 있고요, 정상 있고요, 여기도 정상이 있다는 거예요. 정상을 앞으로 뭐라 표현할 거냐면요, 스몰 r이라고 표현할게요. 라지 r을 정록생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연진이 두 X에는 뭐만 있다?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 재준이는요, 정록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정록생명이에요. 그죠? 저희 재준이의 X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X가 있겠죠. Y에는 정록생명 유전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성염색체 중에서 어디에 있는? X에 있는 질환이에요. 자, 근데 재준이의 X 염색체에는요, 라지 R이 있어요. 얘는 정록생명이에요, 실제로. 자, 그러면 재준이와 연준이 사이에 애가 태어납니다. 따단, 여자래요. 연진이가 물려줄 X는 둘 다 뭐예요? 스몰어를 가진 정상 X예요. 그죠? 근데요, 딸이래요. 그럼 재준이한테 뭘 받은 거예요? 즉, 연진이와 재준이 사이에 딸이 태어났으면 무조건 뭐예요? 라지 R이 하나는 들어가요. 연진이가 스몰얼인 이유는 연진이한테 라지 R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연진이도 뭐였을 거예요? 정록생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록생명이 아니라 정상이니까 스몰얼일 텐데, 지가 스몰얼을 애한테 아무리 줘봐야 재준이가 뭐 하나만 띡 하고 던져주면, 라지 R 하나만 띡 하고 던져주면 반드시 뭐다? 정록생명이에요.
그래서 연진이와 재준이 사이에 딸이 태어나잖아요. 100% 뭐일 수밖에 없다? 정록생명일 수밖에 없어요. 왜? 재준이가 가진 X는 뭐밖에 없으니까? 정록생명 X밖에 없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데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연진이한테 정상화를 받았겠죠. 그리고 재준이한테는 뭐 받았을 거예요? Y 받았을 거예요. 얘는 뭐예요? 정록생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슬이가 딸인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가 딸로 쓴 거예요. 왜? 유전병 중에서 재준이가 얘한테 물려줬구나 라고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뭐에도 위배되지 않게, 과학에도 위배되지 않게. 만약에 이 둘이 불륜으로 나온 애가 아들이었다 드라마에서, 그럼 걔가 정록생명 가졌다고 하면은 이거 아는 생명과학 공부한 사람들은 다 뭐라 하겠어요? 아, 저 잘못 썼네 라고 하는 거죠. 아들은 재준이한테 정록생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 그쵸? 그럼 제가 한 가지 가능성을 여쭤볼게요. 연진이가 정록생명이 없어요, 이 여자가. 그런데 아들내미가 정록생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왜? 연진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스몰월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를 유전되는 방식,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은 그 패턴이 다르고요. 열성질환과 우성질환은 그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하나 수업을 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예시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문제로 풀어야 돼요. 그거는 문제로 익히는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상염색체에서 어떤지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상염색체 열성질환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오죠? 분류가 몇 가지 있는 거예요? 상염색체 우성, 상염색체 열성, 성염색체 우성, 성염색체 열성. 몇 종류? 네 종류 있는 거죠. 네 종류 있는 거고. 거기서 하나 더 세밀하게 가자면 성염색체 중에서 X 위에 있느냐, Y 위에 있느냐. 근데 여러분이 출제자 입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Y 위에 있는 유전병 문제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 여성한테는 절대 유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겁나 쉽게 풀 수 있거든요. 딱 보면 보여요. 여자한테 하나도 병이 없네? 남자들끼리 어떻게 유전되지? 딱 따져보면 Y 유전이네. 끝나요. 그거 쉬워서 안 내요, 잘. 그래서 웬만하면 X 열성, X 우성, 상염색체 열성, 상염색체 우성에서 냅니다. 자, 요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진이, 재준이 있다는 거 말고 우리 제대로 수능 문제라 생각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동그라미는 여자예요. 네모는 남자고요. 그냥 색이 안 칠해져 있으면 이 병이 없는 겁니다. 이 형질이 없는 거예요. 유전병도 하나의 뭐예요? 형질이에요. 형질이 없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거는 형질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계도를 주고 문제에서 요거를 안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자, 이 중에서 매우 쉽게 이 형질에 대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가계도에 대해서 분석한다 할 때 옆에다가 반드시 적어주세요. 없던 형질이, 언제? 부모 세대에 없던 형질이 자식 세대에서 갑자기 나타나면 반드시 열성입니다. 그 형질은. 자, 보세요. 지금 이 부모 둘 다 뭐예요? 그 형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식한테 그 형질이 생겼죠. 그럼 이 형질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는 확실한 겁니다. 뭐라는 거? 열성이라는 거. 부모한테는 뭐 해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왜냐면요, 이 형질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어쨌든 얘한테 하나는 있죠. 그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부모한테 받은 거예요. 그 유전자가 부모한테 있을 때 드러났다는 거예요?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부모한테는 없던 형질이 애한테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형질은 뭐예요? 열성이에요. 그리고 부모 중에 한 명은 적어도 뭘 거예요? 잡종이겠죠. 얘를 숨기고 있었다는 거니까. 네. 자,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고 뭐는 확정이 난 거예요? 열성은 확정이 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뭐를 밝혀야 돼요? 상인지 성인지 밝혀야 돼요. 그러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1번 상염색체 열성이에요. 그럼 남자 여자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러고 얘한테 뭐 적어주느냐? small a 적어줍니다. 왜? 열성인데 형질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순종이어야 하잖아요. 그죠? 열성 순종. 그럼 이 위에 두 놈은 정상이라며. 정상인데 두 놈 다 뭘 갖고 있었어야 돼? 스몰 a를 갖고 있었어야 돼.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는 그럼 가능성이 생기죠. 뭐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겠네. 요게 가계도 분석이에요. 그러면 상염색체 열성일 때 이 가능성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죠. 이 가계도대로의 유전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성염색체 열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번 상열성일 때 가능하네. 2번 성열성이라고 해볼까? 자, 얘는 X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Y는 안 낸다 했어요, 제가. X염색체 2개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 2개가 다 뭐예요? 스몰 a니까 이게 드러났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요, 이 중에 하나는 누구한테 숨겨져 있었어요? 엄마. 그럼 엄마는 뭐 했어야 돼요? 이거여야 돼요, 정상이려면. 이 형질이 안 드러나야 되니까. 엥? 근데 아빠는 뭐예요? 이거 하고 Y 가져야 되죠. 그러면 아빠도 정상인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성염색체 열성일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이 질환, 이 형질이. 없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성염색체 열성이에요. 일단 열성인 건 어디서 팩트가 난 거예요?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얘한테 드러난 순간. 그럼 우리는 뭘 따져야 돼요? X인지 Y인지 상염색체인지. 자, 근데 여자애가 이 형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Y는 바로 제껴야지. 그죠? 그 다음 상염색체라고 해놓고 가계도 그려보니까 이 가계도에서 이게 가능해 안 해? 이런 식의 가계도에서 상염색체 열성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가능했잖아요. 성염색체 열성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니까 라지 A, 스몰 A, Y가 돼야지만 얘한테 뭘 줄 수 있어요? 스몰 A를 줄 수가 있어요. 엥? 근데 스몰 A, Y면 아빠도 뭐였어야 돼? 이 형질이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형질 없잖아요, 아빠가. 그럼 이 가계도에서 이런 식으로 형질이 발현이 되었잖아요. 이건 문제에서 준 조건이야. 그러면 이 파란 형질은 뭐일 수는 없다? 성염색체 열성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계도를 보고 여러분은 이 파란색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상염색체 열성이라고. 이게 가계도 분석이에요. 이 형질이 병이 됐든 귓볼의 모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은 형질이랍시고 문제에서 주면은 가계도에서 뭘 분석해내야 된다?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성염색체라면 X인지 Y인지 우성인지 열성인지. 근데요, 부모한테는 없었던 형질이 자손에게서 갑자기 딱 튀어나온 요런 케이스. 요거는 쉬운 문제일까요?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예요. 왜일까요? 바로 뭐가 결정이 돼버리니까. 열성이 결정이 돼버리니까 원래 계산해야 됐던 가지수에서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원래는 4가지를 해봤어야 돼요, 우리. 상염색체 우성, 성염색체 우성까지 4가지 해봤어야 돼요. 근데 여기 부모한테는 없었는데 애한테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거 하나만으로 뭐가 다 사라진 거야? 우성 가능성은 다 사라진 거야. 그런 식으로 가계도 문제는 푸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오케이. 자, 요게 성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 유전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 유전 사이에는 뭐가 있다? 형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염색체 유전은 저런 식으로 발현을 계산해야 되고, 뭐 해놓고 유전자를 X 해놓고 계산해야 되고,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 경우에만 가계도 모양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인즉슨 상염색체 유전이나 성염색체 유전은 유전 양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